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 MC 황호진, 이승아입니다. 네, 봄 개편을 맞았어요. 우리 동네 명의가 새로운 이름 우리 동네 주치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동네 주치, 시청자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더 새롭고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승아 씨, 저 일상에서요 좀 피로감이 누적되거나 혹은 아프지도 않은데 신체에 일어나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요, 속이 좀 안 좋을 때 메스껍기도 하고, 잠을 못 자거나 배가 고플 때도 두통이 생기거나 손발이 저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증상들 중에서도요, 어지럼증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어지럼증. 자, 오늘의 주제도요, 이 어지럼증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 잘 모르지만 흔한 생활 속 어지럼증 주범, 이석증입니다.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이비인후과 도윤경 선생님과 식품개발학과 남지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석증에 대한 심층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도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개발학과 교수 남지훈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주제 영상 함께 보시죠. 아, 날씨 좋다. 아, 진짜 역시 나오길 잘했어. 꽃도 폈네. 저기요? 아, 진짜 또 불청객이야. 저기요? 각자 운동할 거 해요, 그냥. 아, 네. 저기요? 둘, 셋, 넷, 자, 뭐지? 괜찮으세요? 당신 미모를 보고 삥 돌았어. 내가 미쳤어. 내 머리. 진짜. 이번 진짜라. 머리 너무 핑 돌아. 핑. 진짜 핑돈 거 아니야? 어디야? 짜증나,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초록색? 뭐야? 무슨 색이야? 저는 언제 멋진 남자 역할 해볼까요? 아, 호진 씨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의 역할이 뭐예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고 또 그게 바로 프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렇죠, 뭐. 예. 제가 또 웃음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작가님, 그래요. 저 멋진 남 말고요. 계속 우픈 남, 슬픈 남, 해픈 남으로 좀 시켜주세요. 전 프로니까. 아, 알았어요. 하프로. 앞으로. 네, 연기였지만 다들 일상에서도 이렇게 어지럼증 좀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춥거나 아니면 또 너무 덥거나 운동을 좀 많이 할 때는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증상 경험해보셨나요? 저는요, 일단, 아름다운 여성을 봤을 때 굉장히 현기증이 나요. 어지러워. 내가 나 혹시 미쳤어. 막 이런. 혹시 나 보면 현기증이야? 막 짜증나요. 너무 짜증나는데. 농담이고요. 죄송해요. 저는요, 사실, 아침에 제가 공복으로 좀 운동을 하는데 좀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가끔가다 지금 머리 두통이라 그럴까요? 좀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전 평소에 머리 어지럼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업하러 갈 때 머리가 띵하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있을 때도 머리가 어지러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면 큰 병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또 빈혈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다행이다. 맞아요. 되게 우리가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은 빈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이석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증상인지 우리 심층 토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승아 씨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동네 주치 생활 속 어지럼증의 주범,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보통 신경외과를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가라고 하셔서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석증이 귀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이석증은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귀 가장 안쪽에 속귀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평형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이석기관에 붙어 있어야 할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방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몸을 움직일 때 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빈혈이랑 이석증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는 병인가요? 네. 이석증과 빈혈은 전혀 다른 질환이 맞습니다. 그 빈혈은 우리 몸속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의 수가 적어져서 생기는 병이고, 따라서 조직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석증은 격심한 심한 어지럼증을 짧게 느끼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 이 빈혈과는 전혀 다른 증상이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석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렇지만 두부 외상이나 중이염, 그리고 전정신경염, 귀수소리나 이제 청신경 종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좀 그에 따라 그럼 증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증상은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 어지럼증이 몸을 움직일 때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1분 미만으로 짧게 나타나고 이렇게 오심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어지럼증 좀 많이 경험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어지럼증 좀 많이 좀 경험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인데, 어지럼증 환자 중에 이석증 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체 어지럼증 환자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흔한 어지럼증에 해당이 됩니다. 네, 20%면 꽤 높은 비율인데요. 네. 기존에 빈혈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어쩌면 이석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운동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운전할 때 막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네. 그럴 네. 때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기는데 혹시 이석증 환자랑 이 자세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세는 관련이 있고요. 네. 일단 차를 탈 때 혹시 멀미는 하지 않으시나요? 멀미합니다. 멀미 네. 하시는 거는 이 이석증이랑 증상은 비슷하지만 사실 다른 병이고요. 멀미는 그 우리 몸의 시각이랑 전정기관 그리고 이제 고유 감각이 합쳐져서 대뇌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평형을 이룰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이 신호들끼리 충돌이 생기면서 대뇌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미는 사실 이석증이랑 완전히 다른 병이고요.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일 때 일어날 수 있냐고 하셨는데 보통은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머리 돌림, 네, 그리고 머리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확 움직인다던가 머리를 어디 부딪히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더 새롭고 유익한 의학 토크쇼 우리 동네 주치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진실 혹은 거짓. 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OX 퀴즈로 풀어보는 순서인데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석증이 심하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잘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옵니다. 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네. 네, 그럼 자유롭게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호진 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요? 일단은 귀와 난청. 네. 귀에 관련된 질환이니까 아무래도 네. 난청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아주 심플한 답변. 우리 교수님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귀 질환이니까 오래되면 난청 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네. 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선생님 정답이 어떤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시죠? 왜? 네. 저희 우리 귀 속에는 그 속귀가 있고요. 그 안에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이 있고 그리고 평형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서로 독립된 공간이라서 서로 각각 다른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이석증이 심해지더라도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귀 안에도 기관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노화는 이석증의 주요 원인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노화 관련이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O. 저는 X입니다. O의 X. 네. 자, 모든 질환이 노화가 되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X인데 선생님 저?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도 O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제 주변 젊은 친구들도 어지럼증을 많이 유발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화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상 그리고 촉상 과연 어떤 게 맞을지. 네. 자,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오. 좀 아쉽네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속기의 혈액순환도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석이 불완전하게 그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석 기관의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그 석회화 물질이 쉽게 떨어져 나가서 이석과 같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석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모든 질환의 그 노화가 주범이긴 하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환자 경우 이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전 X입니다. 저는 네, 오늘 계속 엇갈렸네요. 5로 찍겠습니다. 남자다우시네요. 예. 여성스럽게 봤는데. 네. 이 골다공증은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네. 기승전 노화. 네. 저는 반대로요. 왜냐, 골다공증 하면 사실 정형외과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석증, 이비인후과 좀 관련이 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세 번째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교수님이 정말 다 역시. 맞추셨네요. 네. 네,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셨고요. 어.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이석에 칼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 대사 이상이 있는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도 그 이제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이석증이 유전이랑 가족폭력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 정상군에 비해 이석증 환자의 가족에서 그 약 5배 정도 높은 가족력을 갖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와, 생각보다 5배라면 유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네. 하지만 뭐 아직 그 원인이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흔한 어지럼증 증상인 이석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새롭네요. 네, 저도 우리 새롭네요. 동네 주치의도 그렇고요. 뭐 기반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다 새롭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실 혹은 거짓 OX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코너는 알쏭달쏭 건강 상식에 대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현장 리포트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입니다. 이석증에 대한 구미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담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구미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현장 리포트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계시네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주치의에서 나왔습니다. 네,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에서 나왔는데요. 자, 혹시 이석증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석증이라는 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게 재발이 좀 잘 된다고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그 재발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그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죠. 뭐 좀 제발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도윤경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발. 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석증이 재발이 쉽다고 하는데 이 사실인가요? 또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석증은 그 발생 후에 40개월 이내에 그 다시 재발할 확률이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방법은 없지만 그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머리 충격을 조심해야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발을 유도하는 물구나무석이나 골프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운동 이후에 생긴 이석증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은 일단은 그런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고 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궁금해지는 게요. 사실 우리가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물구나무석을 제가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머리에 좀 이제 피가 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석증이랑 진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운동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운동을
반복하면서 이석증이 같이 따라서 반복이 되면은 그 운동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자에서 특정한 운동 뒤에 나타나는 이석증이 반복이 될 때는 그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물구나무석이나 아니면 골프, 테니스, 네. 탁구 치고 나서 꼭 재발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을 싫어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거 네, 아닌가요? 하단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논리적이신 것 같으면서도 네. 오히려 네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멋있네요. 네, 적당한 운동은 필요한 게 네. 너무 그 침상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하시는 경우에도 이석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적당한 운동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이석증의 재발률이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움직임이 많은 운동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예. 네, 지금요 이석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예, 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편인데 이석증도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뇌에 충격을 받으면 이석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또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혈액순환과 뇌의 충격, 과연 이석증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예. 자,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도윤경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석증이 혈액순환과 또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는 뇌가 충격을 받으면 이석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혈액순환과 일단 그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속귀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이석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뇌와 척추동맥의 순환 부전도 그 이석증의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이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석기관이 동시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호진 씨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네. 현장 리포트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해 이석증에 대한 구미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오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어지럼증만으로도 이석증이라 진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석증의 진단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이석증은 그 혈액 검사나 MRI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진단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석증은 자세 변화에 따라서 이 특징적인 안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래 진료실에서 안진을 볼 수 있는 프렌젤 안경을 환자에게 씌우고 그 자세 변동 검사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안진을 보고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단순히 혈액 검사나 뭐 MRI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석증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치료법은 크게 이석치환술과 약물요법 그리고 수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석증은 방고리관으로 이렇게 이석이 떨어져 나가서 위쪽, 가쪽 그리고 뒤쪽 고리관 한 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프렌젤 검사에서 이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이석치환술을 검사와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연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며칠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증상을 무뎌지게 만드는 그 전정 신경 안정제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왜 기지 많은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청소를 해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귀 청소는 사실 자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귀를 파시거나 면봉을 네. 사용하시게 네. 되면 귀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외이도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유독 그 귀지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귀에 물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것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들어가는 네. 경우는 고막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네. 그 물이 가운데 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는 되지 않고요. 고막 천공이 있는 경우에는 중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벌써 우리 동네 주치 프로그램의 막바지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건강 플러스 시간인데요. 자, 음식이 곧 건강이다라고 말하는 남지훈 교수님이 네. 어지러움증의 주범 이석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석증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어떤 재료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초록이긴 한데 드셔보시고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푸딩으로 디저트처럼 먹으면 미나리 아닌가요, 미나리? 호진 씨 네. 무슨 소리 있어? 너무 맛있는데 매실 같아요 저는. 매실, 네. 케일 아닌가요? 케일이요. 케일이요? 에이, 케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주스로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더 맞춰보세요. 네. 이건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정도는 좀 드셔야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도움이 된다고 하겠죠? 맛이 어때요? 맛이 이제 이전에 푸딩은 좀 달달했는데 네. 이제 진짜 이제 뭐랄까요? 건강에 네, 좋은 맛? 건강을 먹는다, 자연을 먹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호진 씨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네. 저는 좀 시금치 같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은 좀 전에 케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케일 여전히 같은데. 케일. 케일이요? 네. 맞습니다. 케일이 주 재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케일은요, 녹색 채소 중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부가적으로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는 채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녹색 채소는 흡수가 잘 되지 않은데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도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아침에 한 잔 이렇게 케일 주스를 마시는 건 엄청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선생님, 그럼 케일이 어디에 좋은 건가요? 네, 그 케일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일반 우유에 비해서 칼슘 성분이 3배 정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석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석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에서 만들기 굉장히 쉬우시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 봄나들이 가실 때 이 간식을 챙겨서 가신다면 좀 센스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흔히 쉽게 먹는 간식을 통해서라도 좋은 음식, 좋은 재료로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 주치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떠셨나요? 저는 이석증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 우리 주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증은 주로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그리고 소아에서도 사실 생길 수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만약에 어지럼증 환자분이 생긴다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하셔서 이석증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봄 개편으로 새롭게 맞이한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뭐든 과하면 금물입니다. 자, 이석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과격한 운동은 자제해 주시고, 또한 중요한 건 평소에 비타민 D나 칼슘이 함유된 음식들을 많이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세 변동이 심한 운동은 자제하시더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운동은 꼭 저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실천 사항이니까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우리 동네 주치의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